CJENM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 이 자료 대문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내용에 분석, 해석, 예측 이렇게 좀 내용을 넣었는데요.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분석자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식견과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하는 목적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어떤 예측을 해보고 싶은 게 아마도 그 분석자들의 희망사항일 거로 생각이 들어서 그 소개 내용은 예측까지 포함하는 거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고 봤는데 마침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휴넷 행정 뉴스레터를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오늘자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는 그 제목으로 뉴스레터가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5가지 내용을 링크를 시켜놨는데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습관, 이 말이 이제 이 휠이 꽂히는 얘기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그 논의가 된 얘기죠. 과거의 성공이 그거에 빠져 있다 보면은 미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미래로부터 역사의 현재 행동을 결정한다도 맨 위에 있는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고, 또 그 밑에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는 확실성이 아닌 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이 좀 가는 반론의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는 꿈이라기보다도 계획된 것에 대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세계이다.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뭐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미래가 꿈일 수밖에 없다는 표현보다 도전 가능한 미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 제약이론 경영에서 얘기하는 버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126,1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13,4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율은 93%에서 79%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으로서 2020년 말 시가총액보다 2,77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CJ가 40.07%고요. 네이버가 5%를 들어와 있네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1.2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은 2조 8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되는 변동비 성격인데요. 그게 무려 55.7%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20년도에 2019년도보다도 급격히 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55.7%로 크게 증가율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 및 홈쇼핑 기업에서 매출 재료비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건 뭐 다음 장에서도 설명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굴곡이 심한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슬프트 회계 분석이 왜 틀리게 나오는지, 틀리다기보다도 차이가 나는지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은 8%가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9.7%나 떨어졌습니다. 운영비용은 2.7%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은 0.1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955억이 났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7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2020년도에 그 영업이익 5,162억 원이 그 스루풋 이익인데요.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완만하게 표현되게 나옵니다. 2,871억 원에서 2,500억 원대로 떨어지고 다시 3,232억 원으로 증가한 거로 되어 있지만, 거꾸로 원가 스루프 쪽에서는 작년이 오히려 이익이 더 낮고 그리고 올해는 줄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왜 차이가 나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서 회사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뭐 상품일 것입니다. 근데 그건 홈쇼핑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합계적으로는 137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전년도에는 627억 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 CJ ENM의 매출의 큰 부분이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매출로 연결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봤을 때, 이 분석상으로는 콘텐츠 제작비가 비용으로만 처리됐지만 분석을 위해서는 이거를 하나의 자산의 가치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스루풋을 분석을 한 겁니다. 영업이익의 굴곡은 재고자산의 증강 굴곡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은 결국 제가 방송 콘텐츠를 그 ROI 차원에서 이 인벤토리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0년 그 비용이 3,654억 원으로 감소한 것이 그 심한 굴곡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 방송 콘텐츠 비용이 8,675억이나 집행이 됐는데, 이게 2018년보다는 엄청 5천억가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5천억대로 떨어지니까 굴곡이 심하게 나오는데, 원가 회계는 이때 2020년이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온 거로 산출이 되죠. 왜냐 그러면은 2019년에 방송 콘텐츠 제작비가 8,675억이나 들었는데, 그 효과는 현실적으로 2020년에 덕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또 대표이사의 변경 등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흥미롭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제작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MC와 OE의 디커플링은 가까운 미래 예측에 기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비성분에 제시한 데이터는 AB뿐인데, 제가 콘텐츠 제작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MC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0.6% 증가한 거로 산출이 되고요. 운영비용은 2.7%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미래 예측에 기여한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분석을 한 연후에 그 분석치를 가지고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데,
이 MC와 OE로 디커플링을 해야만 효과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3,196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전년보다 6.5% 증가했고요. 비율로는 0.7% 상승했습니다. 직원 수가 2019년부터 보면은 계속 200명, 100명씩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 전년도보다는 37명이 감축이 됐고요. 평균 임금은 9,500만 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7.7% 인상률로 산출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율도 많이 나가는데요. 2%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가 또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무려 4,366억이나 광고 선전비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게 6.7% 증가했습니다. 대표이사를 그 데이터가 마침 이 직원 수를 파악하는 그 메뉴에 대표이사 임원 명단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2020년까지 허민혜 씨라는 분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와서 강호성 씨라는 분이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실적을 좋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임기 만료에 따라서 강호성 씨라는 분이 이제 대표이사로 된 것으로 그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도 줄였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게 했는데 이제 결국 본인도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한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 위로 승차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가공비, 이 제조업에서의 쓰는 용어이지만은 이런 그 CJ E&M 같은 경우에서는 현장 운영 비용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것도 굴곡이 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금액상으로 보면은 매년 조금씩 그 가공비가 현장 운영 비용은 줄였죠. 상대적으로 상품 금액도 증가했을지 모르지만은 콘텐츠 비용이 크게 그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20년은 상대적으로 그 콘텐츠 비용을 많이 써서 콘텐츠 비용은 위로 올렸으니까 그 변동비 쪽으로 일반 이 현장 운영 비용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콘텐츠 비용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적게 또 산출이 되는 그런 원가 회계하고의 모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은 그 E&M인 경우에는 총 영업 비용 성격으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갭이 있는데 이 갭은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은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스카이 홀딩스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비정보는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건데 그게 총 제조 비용 차이에 포함됩니다. 그 앞서 얘기한 총 제조 비용 차이 금액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콘텐츠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한 결과고요. 그래서 그 BWCAI, 이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2020년까지는 일치합니다. 요 1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47억 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갭2가 과연 무엇일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3단계 검증으로서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현금식으로 읽으면은요, 현금이 173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자산이 173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3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론가 샜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가감해 주면은 요 경우 마이너스는 환입을 거꾸로 이 회사는 잡은 겁니다. 그래서 47억 원에 오히려 갭이 크게 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한 1,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감하면은 4,690 아니 46억 9,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이 갭2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특별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사업 보고서를 훑어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자산 처분 손실이 2019년도에 무려 그 407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갭3의 그 갭은 이 407억 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조금 그 재고자산 운영하는데 불투명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한테 제가 그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대문에까지 이 양식을 그 해놓은 것은 기초 재고가 있다면은 입고액, 출고액,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액, 폐기 여기 이제 폐기가 여기 있었죠. 처분 손실 포함해서 이런 거를 그 좀 기재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개정 대체라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를 표현해줘야 회계 투명성이 더 점이 아니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논의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상품 및 콘텐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2020년도는 19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방향으로 상승했다가 동일 방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투명 가정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품 및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는 입증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CA, ENM이 그런 것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방송 콘텐츠마다 맨날 가격이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산출할 수 있을 만한 성격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갑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없다 하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라고 제가 만든 건데 요거는 18.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주가 하락 요인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0.47로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도 떨어졌고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제표에 와서요, 아트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산출되는 건데, 아트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브랜드명으로서 이것을 만든 사람은 저는 준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해가지고 익혔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5,043억 원이나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또 4,634억 원이나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43.2%로서 전년보다 떨어졌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투하 자본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 내용은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EAT 현금 순이익은 7,49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현금 수익률로 보면은 15.4%로 금액은 증가했지만 0.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7,227억 원의 현금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1.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를 위해서 지출을 위해서 차입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는 주주들이 돈을 가져간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는 회사에 다시 자본을 넣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EM 최종 2,045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벌었다고 표현 안 하는 거는 이 FC 채권자가 추가 차입을 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는 영업을 해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차입금에 의해서 그 금액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유입된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 버퍼율은 40.2%서 매우 풍부히 가지고 있고요. 전년도보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631%로 상승했고요. 누적 자본 성장률은 15.71배로 성장했습니다. 유무형 자산의 ROI를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지향한다. 당분간은 그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는 건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CJ ENM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수익 창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실패 투자로 또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캐펙스가 한 5천억 투자했었는데 5천억이 투자가 됐는데 주요 그 투자 그 내역을 보면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2,539억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633억 원, 무형자산에도 376억 원이 투자가 된 게 주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무형 자산에 대한 ROI, 투자 회수율을 2021년에 보면은 스루풋은 실질적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운영 비용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액이고, 그래서 그 프로핏, 이익을 보면은 결국 3,217억 원이 영업 투자 손실이 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전년도는 반대로 3,189억 원의 그 수익이 난 거로 보고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과 틀려서 콘텐츠의 히트 여부에 따라서 그 희비가 갈리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거가 뭐 옛날 우리말로 쓰면은 먼 흥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해야 돈을 버는 기업이다. 홈쇼핑은 뭐 꾸준하게 어떤 상품 판매를 진행하겠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히트작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갈린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 그 CJ ENM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측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 산식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제가 공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ABC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미래 예측, 미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플랜부터 얘기하면은 백투더 베이직 해가지고 그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 재료비가 콘텐츠 비용이 그 가장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 57점 몇 프로가 증가했었는데 한 40% 증가한다고 보고, 운영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증가하고 5%만 증가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익은 150% 정도는 내야 되겠다. 새로 그 대표가 임명이 되면서 그런 야망찬 미래를 설계를 했다고 보면은 2021년 실적보다는 30%가 증가한 3조 7천억 원은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플랜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상향식을 통해서 그거를 조금 더 진화시킨 건데, 그 B플랜에 의해서는 3조 4천억 원 정도 하면은 계획된 그 영업이익을 150% 올릴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런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스르픈율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전년도에 71%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75% 정도 스르픈율을 올려보자,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 매출 목표가 3조 한 4천억 원 해야 된다. 밑에 C 플랜 방식은 3조 7천억 원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A 플랜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액추얼 실행을 진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팩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는 40% 증가한다는 것을 임의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르픈율도 75%로 좀 증가시켜보자. 그리고 그 재고자산 회전율도 2.5배 정도 좀 상승시켜보자. 그러면은 매출 목표가 3조 8천억 정도 이렇게 그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CJ E&M이 어떤 목표를 가져갈 거냐 하는데, 정확한 예측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good enough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3조 8천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 사이로 이 의사결정은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계획을 그렇게 해놓고 액추얼하게 진행을 해서 목표 대비 지금 1사분기가 됐다 그러면 얼마 여기에 달성을 했는데 손익을 산출하면은 슬풋이 얼마 나오고 슬픈율은 얼마쯤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 슬풋 그 요소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슬풋 회계의 강점을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